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피의자라면 반드시 그 권리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네, 브라이튼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이나 검사로부터 출석을 통보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으로 생각해서 이런 출석 요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무시를 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진지하게 수사관하고 언제 응하겠다, 아니면 변호사와 상담 이후에 연락드리겠다는 식으로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특정 날짜에 조사받으러 오라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그 날짜에 나가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의뢰인 중에는 내일 3시에 나오세요,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출석하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날 통보된 날짜를 무시하고 안 나가버리면, 그게 몇 차례 반복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을 때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자신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게 아니라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통상 변호인이 없을 때 경찰이나 검사가 조사관 일정상 일정 변경이 어렵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변호인과 이야기하고 나서 조사 일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통화해서 조사 일정 변경이 안 된 경우는 못 봤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전에 자기가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돼 있는지, 만약에 고소사건이 아니고 112 신고된 사건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112 신고가 된 사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인지사건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인지가 됐고 내가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조사에 임하셔야 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사가 조사 전에 고소장 열람 복사라든지 112 신고 내역 복사라든지, 인지사건이라면 인지된 내용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어떤 내용으로 조사받게 되고, 검사와 경찰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할 테고,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 혼자 조사받고 갔다 와도 된다, 이렇게 해서 경찰이나 검사에게 직접 조사받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건마다 달리 봐야 됩니다. 예컨대 곧 합의될 어떤 사기 사건, 아니면 벌금 이상 나오지 않는 사건이라면 그렇게 혼자 조사받고 사건을 마무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사건이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고 검사나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건의 사이즈라든지 증거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검토를 한 다음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는 이 사건이 간단한 사건이라고 해서 고소장도 보지 않고 혼자 검사에게 조사받으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니까 긴급 체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받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사건인지 파악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피의자라면 반드시 그 권리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다가 답변을 직접 옆에 있는 변호인에게 물어볼 수 있고, 변호인이 검사나 수사관에게 휴식을 요청한 다음에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인 저 역시 질문 내용이 이상하거나 검사나 수사관이 조사하는 방향이 이상할 때는 이 질문은 어떤 점에서 잘못됐고 현재 우리가 조사받고 있는 방향과 사실과 다르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한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변호인의 답변이나 피의자의 답변을 반드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를 해놓고, 다른 검사나 다른 판사가 그 사건을 봤을 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변호인이 동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의 가장 큰 결과물은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녹취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대로 기재되지 않고 검사나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가 각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자체가 피의자와 상관없는 검사의 서류, 경찰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실제 뉘앙스와 달리 기재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이 질문합니다. 피의자는 왜 피해자 집에서 물건을 훔쳤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피의자는 나 피해자 집에 간 적 없는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대답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대답을 제때 못하면 피의자는 묵묵부답하다,
두리번거리며 대답을 못하다.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이거를 읽은 판사나 검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 뭔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범죄자로 의심하게 되는 거죠. 피의자 신문조서가 이렇게 기재되는 이유가 판사나 검사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질문을 보면 피의자가 그 집에 갔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집에서 물건을 훔쳤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질문이라면 당신은 그 집에 갔습니까? 당신은 그 물건을 훔쳤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별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질문은 당신은 왜 피해자 집에서 물건을 훔쳤습니까? 이렇게 동시에 짬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질문을 받은 피의자가 나 안 훔쳤습니다. 무슨 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한 가지는 인정받게 됩니다. 피의자가 그 집에 갔다는 사실은 인정받은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과 이런 답변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변호인이 옆에서 코치나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변호사가 피의자와 함께 이렇게 입회를 해서 조사를 받는 목적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이상한 그리고 뉘앙스가 다른 내용으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게 됩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게 되고 검사나 경찰은 그것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보통 예를 들어서 질문과 답변이 한 100개 정도 됐는데 실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한 50개 정도입니다. 나머지 50개는 검사나 수사관이 중요하지 않다고 빼버린 것이죠. 그런데 빼버린 내용에 대해서는 4시간, 5시간 뒤에 보면 기억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보통 그런 걸 메모해 놨다가 실제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정을 못 해주겠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만약에 검사가 말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피의자는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날인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피의자의 날인이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서에 수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는 두 번째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파악하는 목적입니다. 통상적으로 검사나 경찰은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막바지에 피의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검사나 수사관의 질문의 내용과 질문의 태도, 그리고 증거의 유무, 증거의 양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 수사의 결과물과 대동소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어느 정도 결론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수사 초기고 예컨대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까지도 변호인이 입회해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건에 매몰되어 있는 피의자는 검사나 경찰이 막 질문하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현재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했고 이게 기소 가능성이 있는지도 잘 파악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직접 동석을 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 이 사건의 개략적인 윤곽과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입회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파악하는 목적도 하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고문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수사 과정 내내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화를 많이 낸다거나, 아니면 10시에 불렀는데 12시까지 대기시켜 놓는다든지,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계속 거부한다든지, 거부하면 체포할 거라든지 이런 협박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입회하면 이런 부당한 대우는 거의 없게 되겠죠.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준 하나의 무기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소환 통보가 되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수사기관과 대등한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의자의 하나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일단 상담을 하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갈 건지 아니면 혼자 갈 건지를 일단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선임해서 간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개략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상되는 질문과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검사나 경찰에게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출석 통보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